황태자의 비극과 황제 계승제도의 혁명 제1부 광희제의 위대한 제국과 후계자 문제의 시작 프롤로그 황제의 이름이 봉인된 순간 베이징 자금성, 직인청의 중심부 청나라 황제들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건청궁 젠칭구에는 지금도 네 글자의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정대광명, 정다광민 바르고 크며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청나라 역사에서 이 네 글자는 단순한 정치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황제의 이름. 황제가 누구에게 제국을 물려줄 것인가? 청나라의 황위계선 문제는 단순한 왕실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만주족의 최고 지도자였고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하는 천자 텐제였습니다. 따라서 후계자의 선택은 곧 수억 명 백성의 운명과 연결되는 국가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평가받는 강희제, 컹시대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황태자는 권력투쟁의 중심이 되었고 황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실패의 경험은 훗날 한 황제에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황제가 바로 옹정제, 용정띠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제도가 바로 제1밀건법, 티위미겜파, 황제의 후계자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결정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탄생하기까지 청나라는 긴 정치적 혼란과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황제, 강희제였습니다. 제1장 만주족의 제국, 청나라의 탄생, 명나라의 몰락과 청나라의 등장. 17세기 초 중국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중국을 지배했던 명나라 민천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료체제, 대정악화, 농민반란, 기후변화로 인한 흉년이 이어지면서 명왕조의 통치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1644년 명나라 수도 베이징은 이자성 1666 사보의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 송젠대 1610의 친유궁사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왕조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을 차지한 것은 이자성의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성장한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세력은 여진족, 유족주의였습니다. 누르하츠 1559-12616는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 호진을 건국했습니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 왕 타이직 1591-643는 국호를 청칭으로 바꾸며 중원의 지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644년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 덜짠 1600-2665개는 산해관, 샤나해관을 넘어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새로운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족이 한족 중심의 거대한 중국을 통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만주족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 둘째, 중국 전통 황제 체제를 개선하여 한족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황제가 바로 강희제였습니다. 제2장 광희제, 컹시띠의 등장. 강희제, 캉시디 1654-1172-2 제위 1661-1172b. 강희제는 1654년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현엽 젠적이었습니다. 1661년 아버지 순치제, 준지때 1638-6661가 사망하면서 불과 8세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섭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실권을 장악한 인물은 오베랄바이, 일욕 기슭우였습니다. 오베는 청나라 개국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만주 귀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황제 강희제는 겉으로는 오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타분하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669년 강희제는 15세의 나이에 오베를 제거하고 직접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황제가 단순한 명목상의 군주가 아니라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3번의 난삼판지라. 강희제가 맞닥뜨린 최대의 위기. 강희제가 친정을 시작한 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3번의 난이었습니다. 3번, 삼판이란 청나라가 명나라 정복 과정에서 공을 세운 한족 출신 군벌들에게 맡긴 세계의 대규모 번국판고를 의미합니다. 청나라는 중국 남부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3명의 왕에게 강력한 군사권과 지방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3번입니다. 성서왕 오삼계, 빙시왕, 우산괴 1621, 1678. 가장 강력한 인물은 오삼계였습니다. 그는 원래 명나라 장수였습니다.
1644년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공격했을 때 오삼계는 만주족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이자성을 물리쳤습니다. 그 공로로 청나라에서 평서왕에 봉해졌고 민난, 운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삼계 세력은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성장했습니다. 청남왕 상지신, 빅남왕 정지신, 일육산육, 1680 전동지역을 지배했던 세력입니다. 그의 가문 역시 청나라 남부 통치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남왕 경정충, 찡낭왕, 긍징종, 16441, 1682 토젠 지역을 장악했던 군벌입니다. 왜 3번의 난이 일어났는가? 광희제는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군벌 세력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오삼계가 지배하는 운남 지역은 청나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광희제는 판단했습니다. 강력한 지방 군벌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황제권은 완성될 수 없다. 이에 3번을 철폐하려 하자 오삼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1673년 오삼계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세력이 그의 편에 섰고 청나라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란군은 중국 남부 대부분을 장악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나라의 지배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황제였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반란을 빠르게 진압하기보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각 지역 세력을 분리시키며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1681년 청나라 군대는 윈난을 점령했고 3번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3번의 난이 남긴 의미, 3번의 난은 단순한 지방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나라 황권이 완전히 확립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승리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을 통치하는 권력은 지방 군벌이 아니라 황제에게 있다. 이후 강희제는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강력한 황권을 만든 강희제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황태자 문제였습니다. 제4장 강희제의 고민. 가장 위대한 황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강희제,康熙帝 6654-1172 제위 166-1172b 강희제는 청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 청나라는 내부 혼란을 극복했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안정된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제에게도 끝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황제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을 때 후계자가 명확하면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후계자가 너무 일찍 정해지면 그 후계자는 미래의 황제로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희제는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전통적인 방식, 즉 황태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청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황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제5장 황태자 윤잉인권의 책봉. 윤잉인권 6674-11725 1675년 강희제는 둘째 아들 윤잉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윤잉은 강희제가 특별히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효성인 황후, 샤오천인 황후, 16541-1674였으며 윤잉은 황후 소생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윤잉에게 황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을 배우고 정치 문서를 읽었으며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희제는 어린 황태자가 훌륭한 군주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황태자의 존재는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황태자는 두 번째 권력이 되었다. 중국 황제 체제에서 황태자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대신들은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황태자의 측근이 되었고 일부 황자들은 황태자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강희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후계 체제가 오히려 황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6장 황태자의 몰락. 두 차례 폐위된 윤잉. 시간이 지나면서 윤잉과 강희제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강희제는 황태자의 행동과 주변 세력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황태자 주변에 형성된 정치 집단은 황제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1708년 강희제는 윤잉을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잉은 오랫동안 황태자로 준비된 아들이었고 다른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도 큰 정치적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희제는 윤잉을 다시 황태자로 복위시켰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772년 강희제는 다시 윤익을 폐위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명의 황태자가 두 번이나 폐위되는 사건. 이는 강희제 시대 황실 정치의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제7장 부왕 탈적, 구왕 두태. 황희를 향한 9 황자들의 경쟁. 황태자 윤익이 몰락하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황제는 누구인가? 장희제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여러 황자들이 황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치열한 경쟁을 구왕탈적, 구왕두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9명의 왕자가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경쟁의 중심에는 여러 황자들이 있었습니다. 8째 황자 윤사인파, 윤육파들 16726. 윤사는 많은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온화했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많은 황자와 관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했습니다. 넷째, 황자 윤진임진, 윤육제팔 1735. 훗날 옹정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윤진은 윤사와 달리 정치적으로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정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대정관리, 관료감독, 지방행정 문제 해결에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기보다 실제 국가 운영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4째 황자 윤제인의 1688-1755. 윤제는 강희제 말년 중요한 군사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서북지역 원정에서 활약하며 군사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역시 강력한 후계 후보였습니다. 제8장 강희제의 죽음과 옹정제의 즉위. 1722년 61년간 청나라를 통치했던 강희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는 넷째 황자 윤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제5대 황제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용정띠 1678-1735, 제위 1722-21735. 그러나 옹정제의 즉위는 곧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윤진이 황제가 되었는가? 강희제가 정말 그를 선택했는가? 다른 황자가 후계자로 결정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옹정제의 정통성을 흔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옹정제가 실제로 즉위 이후 청나라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버지 강희제 시대의 가장 큰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개된 황태자가 만드는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제9장 제유미의 건법디위 밑겜파의 탄생. 옹정제는 새로운 황희 계승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후계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공식적인 황태자가 되지 않습니다. 황제는 생전에 후계자의 이름을 적어 봉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2장 작성합니다. 한 장은 황제가 직접 보관합니다. 다른 한 장은 권천궁 젠친구의 정대검 명정 다공명 편액 뒤에 보관합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대신들이 봉인을 열고 후계자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위밀 건법입니다. 제10장 황제의 침묵이 만든 새로운 질서. 제위밀 건법은 단순한 비밀문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희제 시대의 실패에서 나온 정치적 해결책이었습니다. 황태자를 공개하면 권력투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면 황제 사후 혼란이 발생합니다. 옹정제는 그 두 문제 사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황제만 알고 제국은 기다리는 방식. 이 제도는 이후 청나라 황희 계승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블 컴션 일박쥐 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